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박지영 대리입니다. 후기편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빠서 댓글 늦게 확인한 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 주소를 문의하셨는데 알려드릴게요. 제 메일 주소이고요. 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에 대한 처우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사모님과 그 동생분은 부장님의 거짓말과 불륜으로 인해 저를 오해하셨기 때문에 벌어졌던 폭력 사태였으므로 진심으로 눈물을 비추며 거듭 사과하셨기 때문에 병원비, 추후 상담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거론했던 2명의 여직원과는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이 되었는데 20대의 마지막을 아픈 기억으로 남기게 되어 씁쓸하고 허망하지만 좋은 인생 공부 한 셈 치고 살려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꺼번에 많은 업무가 주어져 일과 법적 공방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계속 안 좋은 상태였고 스트레스로 탈모와 백일해라는 기침병이 와서 바쁜 와중에 병원도 짬짬이 들려야 했고요. 아직은 모든 것이 진행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진심 어린 응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행히도 법적 공방 자체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측에서 불륜의 당사자들인 부장님과 내연녀 최 씨를 즉각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 및 사과문을 회사 로비 및 전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하였습니다. 저에게 위로금도 지급되었고요. 또한 회사에서 고용한 법률자문단에서 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었습니다. 뜻은 감사하나 변호사까진 받지 않았고 작은 삼촌의 지인이신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전에 통신사 지사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던 문자 발신자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 등의 IP가 추적되었고 이 부분은 부장님께서 자백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 증거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일주일 전 내연녀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즉각 해고된 상황이었고 남편 되시는 분 또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혼 소송 준비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연녀 최 씨가 이혼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제 재판 증거 자료로 모은 것들 중 일부를 남편분의 이혼 소송에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위로금 차원에서 돈을 건네셨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연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면 집행유예 및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녀 최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압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지 볼수록 가관입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일부러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재판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겠지요.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저주하고 조롱했던 내연녀 최 씨에 대해 사실은 이들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지만 이 여자만큼은 가장 괴롭고 지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장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분에 대한 특수폭행, 집단폭행 및 명예훼손 역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시고 사모님 역시 이혼소송 준비 중이십니다. M1 사람 폭행해서 고소된 것도 속상하실 텐데 남편의 불륜까지 덤으로 알게 되셨으니 그 마음 또한 지옥 같으시겠죠. 사모님 자매분들에 대한 고소건은 저에게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이혼의 벌금에 실형까지 묶음으로 새해 선물을 받으시게 되셨군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셨고 그냥 실형 살겠다고 하셨답니다. 스토킹, 불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셨는데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 하신 듯 합니다. 연초에 장문의 메일이 왔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인생 잘못 산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은 선처도 바라지 않으셨고 죗값도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다른 지사로 가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저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고 위로금 외에도 이미 끝난 연봉 협상을 다시 해주더군요. 또한 이곳에 올렸던 글을 삭제해 주시길 바랐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저의 글을 보고 참지 말고 정당히 해결하시길 바랐고 그간 저를 걱정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저 역시도 두고두고 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삭제가 돼버렸네요.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잘 시간도 없이 매우 힘들지만 절대 도중에 그만둬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1억까지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처참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오늘이 그날인 듯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그날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료 선배들, 상사들 아직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퇴근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길을 걷다가 맞은편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편의점에서 알바생과 눈이 마주쳐도 죄 지은 것 없이 내가 왜 불안해하고 신경 쓰고 벗어나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고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그들을 보며 나도 그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게 진심일 거야 라고 위로와 합리화를 해봅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잊고 있던 제 생일을 동료들이 챙겨주었을 때 조금은 마음이 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쁘지만 잊지 않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 많은 곳에서 자연스레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아찔한 현기증과 불안감에 땅에 그대로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여태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아무 데서나 왈칵하고 나오기도 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면 사모님과 그 동생분이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올 때 같아 화들짝 놀라 벌벌 떨기도 합니다. 잠깐의 시간만 주어져도 멍하니 정신을 놓을 때가 많아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고 있지만 뭔지 모를 찝찝함과 답답함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훌훌 털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지만 주어진 일들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몰골이 초췌한지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다녀오지 못하겠고요. 저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띄워주시는 우리 작은 삼촌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서 이 큰일을 감당하지는 못했겠지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겨야 하는 법인데 제 몸이 힘들고 정신이 지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 또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실 분들 절대 손해보고 혼자 가슴 아래 하지 마세요. 혼자서 가슴치고 분통 터뜨려봐야 돌아오는 건 더 큰 괴로움 뿐입니다. 나서면 일이 커지고 복잡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억울하고 괴로운 채로 남겨두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내 자신에게만큼은 떳떳하도록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맞는 것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남겼던 글과 그 글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되어서 회사를 압박하였고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없는 점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지 않아도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모쪼록 평안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더불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길. 추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간 여러분 모두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하는 분들 계실까봐 마지막에 썼던 글 링크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3월 23일 KBS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2에서 마녀사랑이라는 소재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듣고 보신 익숙한 사연이 방송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일단 지금은 모든 사건과 사고, 법적인 절차와 공방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상처받은 일임에 그리고 이 글이 많은 분들이 보는 공개적인 그림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이전 글에 제가 썼고 저에 의해 쓰여진 분들에 대한 처벌과 처결은 끝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용서와 저 자신을 위한 평안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짧지만 길었던 시간 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의 평안을 찾기 위해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더 많은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고 한없이 길어질 것만 같았던 법정 싸움이 순조로이 끝난 것에 대한 호의로 그저 제 인생 가운데 대단했던 에피소드로 그냥 웃고 넘기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며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를 통해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방송에 동의할 만큼 원했던 그 경각심에 올바로이 반응해 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쪼록 저 때문에 화가 마구 나셨다면 에잇하고 풀어버리시길 바래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글 쓰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인데 저 대학원 연구소 동기들과 창립했습니다. 전에 있던 회사 결혼 맺고 있고 많은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주고받으며 제 못난 얼굴 보고 커피나 한잔 하시고 싶다던 든든한 제 뺑님들. 저 이제 항시 서울에 있으니 메일 주세요. 정말 아낌없이 무한 유료 리필 커피와 수다 함께 하시죠. 박지영이었습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아, 나 여자임. 근데 이 언니 미래 남편으로 날 강제 선물하고 싶음.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사랑과 전쟁 보고 판에 글이 올라왔으면 했지만 바로 이렇게 글을 써주시다니. 글 쓰신 거 처음부터 계속 보시면서 느낀 건데 언니 정말 똑 부러지시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 글 쓰시는 게 좋았어요. 소송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언니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빌어요. 화이팅! 근황 전해줘서 고마워요. 언니는 무엇을 하든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자아자.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처음 글부터 보았는데 진짜 정신이 강하신 분 같아서 정말 안심입니다. 제가 박지영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세상에 대해 원망만 하고 그렇게 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 겪으신 만큼 앞으로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